길이 빛날 위대한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오늘부로 사모님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CVID를 약속하시었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스마트 카라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기만 하면 우리 집에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천명하시며, 건조 분쇄 방식의 스마트 카라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악취까지 완벽하게 제거하여 가정평화 이웃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선언하시었다. 음식물 처리기 중 유일한 환경마크 획득 제품인 스마트 카라는 감량률과 소음, 탈취 성능까지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전기 사용량까지 혁명적으로 줄인 제품이라 하겠다. 스마트 카라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다시 만난 남북, 북미 회담 살려냈다. 경향신문,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국민일보, 문통에 손 내민 김, 북미 정상회담 본궤도. 서울신문, 소통의 문, 북미 비핵화 체제보장 이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토요일 판문점 북쪽 지역 통일각에서 한 달 만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제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수락, 그리고 성사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조미 정상회담이 성공했을 때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조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화답했네요. 다음은 중앙일보, 북미 판문점 통일각에서 접촉, 성김과 최선희 실무협의. 동아일보, 성김 최선희 판문점 접촉, 6.12 회담 본궤도. 세계일보, 다시 복원된 북미 회담, 남은 보름 동안 CVID 입장차 좁힐까. 조선일보, 미국 성김, 북한 최선희, 어제 판문점 비밀 협상.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성김 대사,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조율.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미 정상회담이 정상 궤도로 재진입한 것이죠. 조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 협상팀이 조선 측 협상팀을 만났습니다.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조선 측 협상팀을 만난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자마자 본격 실무 접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정상회담 준비 선발대가 싱가포르로 떠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조선과 미국 양측 사이에 견해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공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공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공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금 어떤 장소에서 미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의 성김주 필리핀 대사가 판문점에서 조선 측과 만나 조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 대사는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바 있는데요. 성김 대사는 필리핀 대사직을 유지하면서 현재 북미 정상회담 준비팀의 팀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판문점은 물론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 조선과 접촉하며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김정은 위원장이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회담 취소를 통보한 다음 날 서둘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 의사를 타진한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조미 정상회담에 건 기대와 간절함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기사 소개는 서울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이른바 서훈 김영철 라인이 가동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정상회담 준비에는 청와대 내부의 극소수 인원들만 참여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훈 김영철 라인이 가동된 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필요성을 건의했고 지난 금요일 밤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준비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처럼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극소수 인원들만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청와대 참모가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회담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으바흐 S600 풀만 가드를 이용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그동안 주로 김정숙 여사가 이용했던 은색 벤츠를 탔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경호 및 수행 인원이 탄 차량도 대통령 의전 차량을 포함해 불과 5대로 최소화했습니다. 이상은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로버트 라이시 UC 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이끄는 것은 세계의 행운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라이시 교수는 자신의 SNS에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재능 있고 지적이고 겸손하며 진보적인 인물을 만난 적이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성, 포용성, 민주주의에 전념하는 훌륭한 행정부를 운영한다. 이렇게 조목조목 칭찬했네요. 서울신문의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조미 정상회담 국면이 반전의 반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정말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닌 수싸움의 일환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25일 백악관 기자들은 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가 출신 특유의 협상술인 미치광이 전략 그리고 충격요법이 결국 유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조선과 미국 사이의 가장 큰 이견인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 방식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얼마나 의견 조율을 이루느냐에 따라 조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긍정평가를 내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김정은 위원장이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었다. 남북 정상의 신뢰를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감상적 겉모습만으로 냉혹한 한반도 현실을 덮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직면한 남북 정상의 당혹감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남북 정상회담은 깜짝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이런 식의 깜짝 쇼 형태로 김정은과의 파트너십에 집중한다면 트럼프와의 파트너십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여전히 김정은의 조건이 미국의 안보 전략과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가 협상에 강건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아무런 상관없이 회담 불가와 재수정 방침을 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애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중재 애교가 전혀 중재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사 소개는 경향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이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 이런 내용의 자평이 담겼습니다. 특히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코드에 맞춰 사법부의 판결 방향을 세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자 목록에 양승태 전 원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윗선은 밝혀내지 못한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원장을 조사하려 했으나 양승태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네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온 대법원 판결 목록을 작성했는데요. 이 재판들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이던 2015년 법원 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협상 추진 전략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협력한 사례들이 제시됐는데요. 협력 사례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죄 사건 그리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이 꼽혔습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 개입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고 이석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9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법원 행정처는 이 재판들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겁니다. 경향신문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이! 12년의 긴 시간 동안 거리를 지키고 있지만 모든 건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다는 게 너무 힘들고 삭발, 단식 농성, 철탑 농성, 오체 투지까지 코레일의 직원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법은 마지막 의지였고 실제 1심과 2심은 이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겼어. 우리 철도공사 직원 맞고 우리 복직할 때까지 월급 지급하라고 판결 났다. 기쁨은 대법원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KTX 승무원은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과 업무가 구분돼 있어 코레일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항상 나라의 정부 기관에 공기업에 배신만 당해왔는데 마지막까지도 사실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판단마저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는 이런 판결을 받게 돼서 지금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철도청장이 와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했고 사실 사회 초년생인 저희들에게는 비정규직이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1심 승소 이후 코레일에서 지급받은 4년치 임금에 이자까지 더해 1억 원씩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고 어느 해고 승무원은 3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TX 여승무원 투쟁. 1심과 2심이 그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왜 양승태 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 과정에서 수상한 흐름이 느껴졌다는 김승하 노조 지부장. 모든 증거를 다 그냥 무시하고 언급조차 안 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진실일까?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KTX 여승무원들만 골탕 먹은 게 아닌데.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양승태 대법원은 엉뚱한 기획을 시작합니다. 통진당 소속의 지방의원 가운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지자체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되 보수 색채가 강한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적절하다고까지 제시합니다.
대법원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식한 듯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국가배상 제한과 통진당 이석기 판결, KTX 승무원 관련 판결, 전교조 판결 등이 법원행정처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뒷받침한 사례로 적시됐습니다. 당시 판결이 권력의 입맛에 맞춘 거였다고 대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겁니다. 이 뉴스를 접하다가 기막혀버린 김승하 지부장. 사법부마저 우리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곳에 살고 있구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었구나. 그렇다면 양승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줄을 대고 재판을 팔아먹은 터. 이래놓고 대법원장 퇴임사에서는 천연덕스럽게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에 미침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 끈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넬리소다 세제는 세탁물 5kg당 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단 4종의 자연 유래 성분으로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소량 사용 고성능 세탁이 가능한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넬리소다 세제. 압도적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입니다. 답정너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손혜원 의원이 마케팅 홍보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 최정상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빈말로 한 게 아니라 1등을 어떻게 지키는지 2등은 어떻게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다 못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무료 컨설팅.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좀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1급 컨설팅을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에다 해주면 이건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내용이 좀 정확했는데요. 예.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말씀 좀 드리면 1등과 2등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2등이 있는가 하면 1등과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2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상태는 1등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2등이거든요. 그러면
1등을 최대한 모방하고 1등을 긍정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1등과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때려잡기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2등 전략으로 해서 차별화를 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을 과하게 칭찬을 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고 그다음에 경제나 노동이나 교육 등의 분야에서 보수가 좀 내용이 다르니까 그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강조해서 일단 지지율을 따라잡아 놓고 뒤집는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나 참. 근데 뭐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진심으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조언을 뭐 해준 것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1등을 할 생각이 전혀 없죠. 2등 근처에 갈 생각도 없고 자기들의 코어 지지그룹만 지키고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간인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선거 뭐 크게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 자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니까 그냥 지지 세력만 지키고 가겠다라는 상황인 거죠. 저한테 홍준표 대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당대표 자리를 지켜주시기만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네에 그 이웃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웃 한 분이 에이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말한 게 맞았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홍대 카페에서 주성아 기자와 여러분들 모시고 팬미팅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요. 예. 주성아 기자가 모두 발언을 하는 도중에 그런 청와대 트위터 내용이 나와서 이제 자중이 굉장히 술렁거렸고 거기에 대해서 주성아 기자가 좀 직접 전달하는 해설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렇군요. 예. 잘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는 탈북자 출신으로요. 2002년에 탈북을 해서 동아일보의 공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동아일보 시험에 합격을 해서 동아일보가 기자가 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특채가 아니라 정말 기수를 맞춰서 공채가 됐던 멤버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 문제 관련돼서 전문적인 기사를 써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영문학부 출신이라서 외교관들이 되는 정통 코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본인의 동창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와 북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급 정보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외무성이 최선희 대담을 내놓으면서 그 전에 볼튼으로 재미를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펜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펜스를 공격하면 펜스의 목소리가 약해질 것이고 우리가 주동적으로 판을 틀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성명서를 냈을 거라고 주성아 기자는 이제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성명서가 나가니까 물론 그 성명서 하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자체를 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그 성명서를 기점으로 해서 회담을 틀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6월 12일 회담 합의서 자체를 확 찢는 모습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외무성에 대노를 했을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작전을 짜갖고 왔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수습을 해라라고 큰 소리를 쳤을 것이고 김계관의 명의로 해서 이제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해서 성명을 발표했지만 저쪽은 대통령이 공식 서한을 낸 상황인데 북한에서는 김계관이 성명서를 위임받아서 내는 형태 갖고 부족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뭐 이제 돌파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미국의 의중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토요일에 회담 자체가 발표된 직후에 주성아 기자는 북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좀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에서 매우 동의가 됐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부탁을 한 거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주도를 하고 있고 문재인은 결국 이 메신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라고 좀 폄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시킵니까? 실력자한테 시켜야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실력자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라기보다는 니고시에이터라는, 그래서 더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 더 니고시에이터라고 썼던 타임지의 이 선견 지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놀라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인데 한쪽에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홍준표 대표는 김정은이 공경에 청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준 것이라고 이번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를 했는데요. 전 이 평가가 욕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남북 정상의 사이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선거에서 잃을 게 뭐가 있다고. 공경에 처하지 않았지만 어쨌건 공경에 처했다 치고 공경에 처한 남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섰다. 남북 정상 간의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인정한다는 얘기인 건지 전 이것을 잘 모르겠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회담이 잘 진행될 것처럼 또 계속 얘기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식의 서로 협상이 오고 가면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뭐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논평에서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환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격식 없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평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야당이. 이게 지금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들이 격식 없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것. 이 자체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 외에 다른 나라가 정상들끼리 만나려면 한 달 전부터 시작해갖고 뭐 5만 가지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통역이니 뭐니부터 해서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의전을 정하고 누가 나와서 환대할 것이냐 이런 거를 다 논의해야 하는데 그 남과 북은 이제 한 라인으로 전화 한 통하고 만납시다 하면 평양에서는 뭐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예. 청와대에서 1시간 가면 그냥 판문각이 됐던 뭐 이런 장소에서 그냥 수시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게 됐다는 점, 전 이것이 가진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언급을 할 가치도 없긴 하지만 뭐 너무 재밌어서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우리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예. 여당 최고 선대본부장이라고 발언을 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 민주당에 안 남아 계시고 이렇게 국민의당으로 해서 바른미래당까지 올라가서 무슨 생각으로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었는지 처음 순간에. 지금 그 국회의원직은 민주당 간판으로 딴 거예요? 이런 사람들 모르고 민주당으로 당선시켜준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울 지경인데 지방선거가 김정은 덕분에 여당이 압승을 하면 아예 지자체별로 북한 지역이랑 자매 결연을 맺고 퍼주기에 나설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 아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지자체별로 퍼주기를 한다는 말 자체는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거나 연결이 서로 돼서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남한의 안보 리스크라는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연평도에 폭격이 한번 떨어지면 하루에 3, 4, 5조씩 주식이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면 저는 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국이라고 할 때 해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해외라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다 바깥이 해외입니다. 일본처럼 섬나라라서 대륙으로 확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원래 해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북한으로 육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쓰고 있는 해외라는 한자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해외 동포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한반도라는 땅이 있는 민족인데 그것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당하고 살아왔던 이 역사를 끊는 것이 되게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라나는 세대들은
발로 걸어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상상을 가지는 것. 자전거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기차가 됐던 도보가 됐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땅에 살고 있다라는 상상력을 가지는 것 자체는 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고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봐도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현주 의원의 이런 지자체 퍼주기 발언 같은 것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당 최고의 선대본부장이 김정은이라는 이런 표현들, 이 말을 듣고 이제라도 바른미래당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이러한 정세 분석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한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당 최대 선대본부장은 홍준표 대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 너무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고 지난주 금토를 해서 울산을 거쳐서 대구로 손혜원 의원이 쭉 지지 방문을 가고 이제 후보들을 만나고 격려한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뭐 대구도 그렇고 보수적인 분들, 특히 이제 손혜원 의원이 워낙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어서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적인 분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 홍준표 대표의 이 거친 입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내야 하는 보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최고 선대본부장으로 홍준표 대표 모시고 영구집권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견마지로를 잘 생각합니다. 견마지로를 알겠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이제 코앞인데 앞서서 김홍걸 의장과도 인터뷰에서 나눠봤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 전격적인 2차 회담,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가 크겠죠?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부터도 이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던 영남 지역이 등을 많이 돌렸고요. 그런 결정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도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떠나서도 어쨌거나 이명박 박근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표로 해서 운영되었던 정당, 그리고 특히나 지방자치처럼 동네에서 사람들을 보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도 그런 것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만 택시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희망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없었어도 지방자치선거 결과는 좋았겠지만 뭐 그것을 했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자, 울산 판세 어떤지 짚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을 직접 가서 송철호 후보 캠프에도 다녀오고 거기 이제 시형 구현 후보들도 쭉 만나고 좀 돌아다녔는데 일단 시장에 직접 갔을 때 피부로 느껴지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시간 됐지만 5월 초에 MBC와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송철호 후보가 42.1%로 김기현 후보의 22.5%를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앞서고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김기현 후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삼선 정치인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이고 삼선을 마칠 무렵에 같은 삼선 울산시장인 박맹호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었는데 박맹호 의원이 본인의 임기를 불과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갑자기 보궐선거에 나갈 기운이 뻗친다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울산시장직을 사퇴를 했죠. 그러고 나서 2014년 지자체 선거할 때 박맹호 시장 자리에 김기현 당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삼선의 박맹호 울산시장은 김기현 의원이 사퇴한 바로 그 자리에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두 사람이 지금 5선째 서로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번갈아 가면서 울산시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울산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김기현 시장 같은 경우는 형제들의 비리와 관련돼서 경찰 조사가 막 이루어지고 경찰 조사에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경찰을 미친 개에 비유해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었죠. 그럴 만큼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송철호 후보도 잘 아시겠지만 인권 변호사로 그 당시 영남에서 활동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울산의 송철호 이렇게 세 사람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는데 송철호 후보 지금까지 시장과 국회의원에 8번 출마해서 다 낙선을 한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예. 다들 아슬아슬하게 지고 어렵게 지고 했었지만 어쨌든 울산 지역에서 보수와 맞서서 여태까지 계속 싸웠던 후보라는 점이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이나 울산에 대한 사랑에 울산 유권자들이 많이 좀 마음을 던져주고 있어서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펼쳐지지 않겠나. 울산에 좀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그런 좀 큰 바람이 생겼고요. 예. 그래서 뭐 울산 시장 선거는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의 지역은 이제 울산 북구입니다. 윤종호 민중당 의원이 석연치 않은 정치자금 문제로 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중당 매우 분노를 했고 다시 후보를 내고 이번에 선거를 임하게 됐죠. 그래서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상원 후보가 나오고요. 예. 민중당에서는 울산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던 권옥일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후보로는 박대동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강석구 후보 이렇게가 출마를 해서 2명의 진보와 2명의 보수가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뭐 이상원 후보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울산 시당위원장을 하고 오랫동안 울산에서 민주당의 자리를 지키고 버텼던 사람이죠. 울산이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매우 세고 또 민중당, 예전에 통합진보당이죠. 또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지역이라서 민주당은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잡고 버티면서 본인은 이제 계속된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대선 이런 기간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으로 이번에 좀 뭐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박대동 후보죠. 지금 박대동 후보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영민 PD님도 오라고 지금 하셨는데 박대동 후보는 제가 조선일보의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는 것을 좀 가름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는 2015년 12월 5일에 작성된 기사인데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초선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비서관 월급 일부를 1년간 상납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무 당시에 박 의원이 월 120만 원씩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 여기 돈 벌러 왔느냐라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A 전 비서관이 13개월 동안 1,500여만 원을 송금했다라고 폭로를 한 건인데요. 돈의 사용처가 정말 엽기인데 A 전 비서관은 박 의원이 이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요구르트 배달비 등을 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의 의원실에 사표를 낸 뒤에 자신이 보낸 돈의 용처를 알아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 의원 측은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본가가 있는 울산에서 근무를 하니 줄어든 비용만큼 월급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각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합의했던 일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보좌관 월급 꺾기인데요. 울산에 사는 사람이 울산에 출근을 하면 월급을 깎아도 된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5급 비서관의 월급을 매달 120만 원씩 내놓으라고 하는 건 이건 좀 글쎄요. 저는 되게 무리한 요구였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사실 때문에 박대동 의원이 그 다음번 울산 북구에서 20대 공천을 받지 못하고 윤종호 의원이 당선된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분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출마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울산 북구의 선거 결과도 좀 한번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쯤 되면은 정치 그만둬야 하는데 말이죠. 이것도 재보선에 나오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는지 난 알지. 뭘로 알고 계십니까? 럼프 오빠가 회담을 안 하기로 했다며. 문재인이가 괜히 허물 켜고 말았어. 쌤통이다 이 씨발. 카카, 그 뒤로는 소식 업데이트가... 업데이트 될 게 뭐가 있어? 미국 정상회담 나가리 됐으면 그걸로 끝이지. 카카, 외람된 말씀인데 다시 하기로 할 모양입니다. 뭐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트럼프가 변덕을 부린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회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취소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카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멸공! 이런 거 외치던 그때 그 시절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은 뭔데?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개념하고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을 몰아낸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이 누구였지?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바로 그나저나 문재인이는 4월 27일에 한번 광팔고 니나노 하고 있나? 왜 이렇게 조용해? 니나노라니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4.27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탱자 놀고 있잖아. 카카, 지난 토요일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북에서. 뭐야? 아니 언제 또? 기습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회담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못한 정상회담을 2번씩이나? 가을에 평양에서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 또 만날 수 있겠네요. 아니 김정은이 얘는 왜 사람을 차별해? 만나봐야 탄핵당해서 쫓겨날 걸 알았겠. 때리지 마세요. 말로 합시다. 그래, 말로 하자. 아이 씨발, 말로 하자면서요. 야, 이건 뭐 일가 친척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나니. 야, 문재인, 김정은 정들겠다. 남북 정상이 일가 친척 만나는 것보다야 많이 만났었지요. 카카는 동생 근령 씨하고 20년 이상 연락이나 하셨습니까? 이건 쌩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투명인간 취급. 남의 아픈 가정사 들먹이지 마, 이 씨부랄로마. 남의 아픈 가정사, 이재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소개부터. 철수야. 오늘부터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통나무에서 펴낸 책 한국인이 캐낸 그리스 문명을 선물해드립니다. 한국인이 캐낸 그리스 문명은 한국인의 시선과 감성으로 그리스 문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답자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헤이브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년 동안 서울을 망친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박 시장입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릴 텐데요. 검색창에서 술친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지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린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세요. 다음 회창희 아저씨.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머문 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이고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후반기 국회가 재구성될 텐데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국회 부의장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알지. 1번, 바른미래당 박주선. 2번, 민주평화당 조배숙. 3번,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4번, 정의당 심상정. 5번, 대한애국당 조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 국면인데 이렇게 오보를 연발하는 언론사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상황이 워낙 자주 바뀌어가지고 지금 같아서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게 오보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인력으로 어쩔 수 없죠. 뭐 갑자기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열릴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TV조선의 최근 오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TV조선 뭐 내부를 좀 넘어서서 좀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하는 실수면은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연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발하고 있다는 것도 뭐 상당히 문제인데 연발한 것도 그때 아마 그 북한 취재 가는데 뭐 $10,000 내야 된다 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TV조선에서 오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최근 나왔던 오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연달아 터져 나왔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한 건 한 건 돌아보면은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오보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TV조선의 오보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폐기에 첫 발을 뗀 건데 많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뭐 어쨌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 몇 곳을 통해서 뭐 영상 그리고 뭐 기사로도 사진으로도 나왔었죠. 근데 하필 그날 저녁에 또 이제 트럼프가 이상한 일을 벌여서 그렇지 뭐 이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 장면은 20세기 냉전이 끝나는 뭔가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여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가 된 날 우리는 그 영상이나 사진을 다음날 아침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폭파가 된 날 목요일 밤에 TV조선이 이상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갱도가 폭파가 되지 않았고 연막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보도였어요. 아니 지들이 거기 기자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거기 기자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이게 막상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셈이 되는데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역으로도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TV조선이 이렇게 오보를 냈으니까요. 조선이 죽든 TV조선이 죽든 하여간 어느 쪽이든 조선은 가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왜 엄청난 오보인지 이거는 왜 좀 용서받기가 어려운 오보인지 이유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TV조선 보도 개요로 좀 넘어가면요.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막 길게 뭐 어떻게 자세하게 쓴 게 아니라 속보로 처리된 짧은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 제목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바로 삭제가 됐고 이 다음날 아침에 TV조선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이 폭파 장면이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TV조선의 사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과드립니다. TV조선 인터넷 뉴스는 24일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이라는 문구를 밤 11시 28분부터 10분가량 노출시켰습니다. 온라인 뉴스팀의 착오로 발생한 일입니다. 확인 즉시 이를 삭제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오보는 아주 심각한 오보네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뭐 혹은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리 기사를 작성해서 이제 스탠바이 걸어놓고 그런데 갑자기 이 스탠바이 건 게 해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출고가 됐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날조할 계획을 세워둔 것이 아니냐.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락을 걸어놓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 그 이튿날에 풀었을 경우에는 과연 조선일보가 이거 오보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TV조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온라인 뉴스팀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말씀하셨듯이 이게 뭔가 문재인 후보 당선, 뭐 홍준표 후보 당선, 뭐 안철수 후보 당선,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놨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노출 과정에서 실수로 드러날 수 있는데 TV조선의 그 인터넷판 CMS 그러니까 뭐 기사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그 프로그램을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이게 어느 언론사든 마찬가지인데 쓰지 않은 기사를 노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후보 당선, 뭐 홍준표 후보 당선, 뭐 이런 거는 그 당시 대선에서 만약에 뭐 박빙이다 뭐 싶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당선이 되니까 뭐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넘어가서 쳐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CMS 시스템이니까 인공지능이 막 돌아가지고 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라고 하니까 뭐 인공지능이 기사를 알아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고 뭐 온라인 담당자가 그거를 노출을 시켰다.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직 뭐 그렇게 기술이 돼 있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이 기사를 누가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노출이 됐다라는 건.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대체 그러면 누가 이걸 써놨을까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24일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11시 28분부터 이 TV조선의 기사가 노출이 됐으니까 이때는 이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말한 직후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벙쪄 있을 때 그때 TV조선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거짓말이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내보낼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와중에 누가 썼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이걸 실수라고 말하려면 뭐가 실수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온라인 담당자의 실수다? 그러면 이 온라인 담당자가 실수한 거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기사를 노출한 건지 아니면은
그 온라인 담당자가 그런 기사를 쓴 거라는 건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온라인 담당자가 기사를 썼다면 그 온라인 담당자는 왜, 뭐하러 그런 기사를 썼는가라는 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속보를 온라인 담당자가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썼다?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담당자도 기사를 쓸 수 있는데 온라인 담당자들이 쓰는 기사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쓰는 중에 일본어고 뭐 나쁜 은어인데 뭐 우라카이라고 하는데 예. 기사를 100일 때 많이 쓰거든요. 온라인 담당자들은 이게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내밀한 취재가 필요한 이런 보도를 온라인 담당자가 쓴다라는 거는 제 상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북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설을 써도 구라를 풀어도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또 북한이 그렇다고 뭐 소송을 겁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관행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핵실험장 피해기를 그 의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핵실험장 파기 이후에 이 기사를 풀어가지고 이게 뭔가 북한이 또 사수를 쓰는구나.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풀림으로써 이것이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사전에 안 풀렸다면 실수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V조선 측에서 이거를 담당자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기사를 누가 썼고 누가 데스킹을 본 건지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절도 종편에 이어서 구라 종편 이런 TV조선을 과연 그냥 두는 것이 합당한가? 저는 뭐 허가 취소로 가야 한다.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안 했다, 뭐 연막탄을 피운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오보가 질러졌기 때문에 요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통위에서 TV조선이 이걸 누가 썼고 뭐 누가 데스킹을 받고 어떤 실수를 통해서 이게 노출이 됐는지 이거를 TV조선이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TV조선이 뭐 누구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 수습기자처럼요. 누구 하나가 이제 잘못이다. 뭐 이렇게 나간다면 그 관계자를 문책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승인 취소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특검감입니다. 특검감이에요. 네, 정말 그 요새 이 TV조선을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드루킹 태블릿 PC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에서 드루킹 태블릿 PC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뭐 거기 한 의원이 TV조선하고 뭐 협조가 돼서 잘 알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예. 김성태가 난데없이 태블릿 PC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상식적으로라면은 쓸 수 없는 기사가 써져서 그게 누군가의 실수가 됐든 뭐든 노출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특검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굉장히 의아하고 또 굉장히 좀 의혹이 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지난 5일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연합뉴스 TV 얘기를 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연합뉴스 TV에서 그 이상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리포트는 아니었고 단신을 전하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연합뉴스 TV가 단신을 앵커가 막 얘기를 할 때 밑에 자막을 깔더라고요. 예. 근데 이 자막을 까는데 좀 이상한 두 가지 사건을 엮어가지고 하나로 썼습니다. 그래요? 네, 희한한 일인데 이날 연합뉴스가 자막으로 합쳐버린 뉴스 두 개가 뭐냐면 김경수 의원 소식하고 포항의 한 호텔에서 영아의 사체 항구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건 두 개가 한 자막에 쓴 거예요. 김경수 조사 후 귀가 포항 모텔에서 영아 사체 발견.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가 포항 모텔에서 벌어진 영아 사체 관련 살인 사건에 연관이 돼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네, 자막이 이렇게 나오면요. 아무리 뭐 단신을 읽는 게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냥 간추린 단신 뭐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각 사건별로 나눠서 자막을 쓰던지 이게 했으면 나았을 텐데 이 두 사건을 붙이니까 되게 이상한 자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당시 이 자막이 나오고 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CBS 변상욱 대기자께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건 사고라기보다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자막은 당연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자칫 이상한 정보, 막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는 자막이었으니까 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 자막에 대해서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몇 위원들은 자막으로 보면 이상한 말처럼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김경수 후보가 이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결론은 문제 없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뭐 이게 왜냐하면 뭐 고의성이 없고 사실 왜곡도 아니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 사실 이 왜곡이라는 것이 반드시 허위 사실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을 교묘하게 짜집게 하거나 아니면 비틀어서 왜곡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보도에서 나온 자막은 좀 그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서 오늘 연합뉴스 TV 소식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TV조선 이야기는 히트네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우리 저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죠. 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오보 아닌 오보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네, 그래요. 저기 TV조선 잠입 취재해서 USB와 태블릿 PC를 구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구해온다고 한들 당신들이 날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긴 그래요. 네, 깜빡했네. 생각해보니까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책임지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정상근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봄이 정말 와준다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요. 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 이분의 부모님은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노래에서는 울지 말라오 이런 아버지의 말을 흉내내는 대목도 있습니다. 실향민 2세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문용형 선생과 어머니 강한옥 여사는 여러 대에 걸쳐서 함경남도 흥남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살아계신 노모 강한옥 여사는 자기 아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해빙 어떻게 바라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으로 이 노래 듣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꽃밭이 열리고 맑은 꽃들은 기지개를 켤 테니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봄이 정말 와준다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돌아갈 여비도 마련해야 하니까 노을에게 몰래 부탁도 하고요. 기쁜 고향 방앗간엔 어머니 좋아하시던 무슨 보리떡도 해두라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착한 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여름이 온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다면 프리미엄 차 전문몰 전창걸몰을 찾아주세요. 새싹 땅콩차, 보이차, 레몬맛대, 히비스커스, 캐 모바일 등등 다양한 차들이 여러분에게 시원한 평화를 안겨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www.전창걸몰.com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 감사합니다. 홍준표입니다. 월 10,000원대 보험으로 나이 40 처먹은 사람한테 병원비를 보장해준다. 네, 그런 사기는 용납치 않습니다. 뭐 그런 보험이 있다고. 또 10살이면 월 5,000원대 보장받는 실손보험이 있다고. 치아보험도 40대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고. 아니 그런 보험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근데 과대망상, 습관적 막말, 이거 치료하는 병원비도 보장해주나? 이 회장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박모 씨, 배송이 빠르고 홍삼 액기스의 효능을 톡톡히 보고 있어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당선이 돼서 다음에는 대통령에도 도전하겠습니다. 누구처럼 삼수하다가 포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누구야? 나를 갖고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야, 넌 새끼야 삼수 안 했어 이 새끼야.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입니다. 구매 후기 읽어볼게요. 일주일 전 바디로직 남성용 구부타이드로 구매했습니다. 그동안 골반이 틀어져서 조깅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골반 쪽 통증이 심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입고 운동할 때 효과가 짱이네요. 골반과 허벅지를 꽉 잡아줘서 입고 운동할 때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반응인데요. 이딴 게 뭐가 대단하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입어보세요. 이딴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몸이 항상 뻑적지근한 분들께도 권합니다. 바디로직. 특히 누구한테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 권합니다. 뭐라고? 필요 없다고? 꾀병이라서.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한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별은 삶을 스치운다. 김용민 브리핑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은 관훈 라이트 클럽입니다. 힘들 때 웃음소리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관훈 라이트 클럽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BB0725님, 김용민 PD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훈 라이트 클럽 가장 좋아합니다. 다시 시작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행복하시면 조회수를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팟캐스트나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5월의 마지막 주간 첫날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